오피셜이 나왔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사단. 맞아요. 네, 사단이 확정이 됐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사단이 구성이 되고 어떤 선수를 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의 플랜도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비카리고 오피셜이 났고 메디슨이 거피셜이 났고 그쵸. 추가적으로 뭐 탑소바나 이런 영입생들은 지금 얘기가 많은데 아니 토트넘도 지금 선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첼시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리 되게 잘해. 이렇게 하고 사우디 형님들한테 진짜 절해야 돼요. 사우디가 저기 그 유튜브 하는 회사는 관심이 없나? 청영 통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지금 청영을 계속 사우디로 보내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네. 사우디 형님들한테 어떻게라도 좀 잘 네. 사우디 TV, 아니, 사우디. 사우디 형님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좋죠.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나는 뭐 평생을 중동 가서 살아도 됩니다. 그래요? 네. 아 중동 전문가잖아. 아주 중동을 자주 가봤기 때문에 자주 가가 그래봐야 두 번이 갑니다만. 네. 알 이스타 TV 괜찮잖아. 알 이스타 TV 네, 좋다. 알 종류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이제 이스타 좀 빼야죠. 네. 알스타. 알스타 TV. 알스타 TV. 네. 알하고 이제 하이픈 하나 이렇게 그렇지, 하고 그렇지. 스타 TV. 복장도 항상 착용하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첼시 정리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 토트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볼 건데 일단 사단의 면면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포스테코글루가 원래 이전에 되게 여러 팀들을 맡았잖아요. 요코하마도 맡고 막 셀틱도 맡고 호주 대표팀도 맡았는데 이 사람이 팀을 옮길 때마다 자기 사단을 끌고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사단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했었던 케이스를 좀 데려가는 경우가 몇 번 있긴 한데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아예 사단을 끌어가지고 팀이 움직였잖아. 팀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포스테코글루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이거 전에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예상. 포스텍 어떨 것 같나요? 솔직하게 그냥 지금의 예상.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초반에 고생 좀 할 것 같다. 아니면 초반부터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와 이거 좀 제법 어려워할 것 같다. 테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챔스만 들어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잘한 거 아니야. 난 아르테타는 이번 시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챔스 간당간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훨씬 잘했고. 저는 이게 사람이 그 임팩트에 대한 부분을 지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요코하마 때 받았던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왜냐면 또 우리 팀이었잖아 처음 맞은 게. 그래가지고 네. 전 그 뒤에도 포스테코글루의 행보는 되게 인상 깊었다고 보고 어쨌든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을 이 양반도 정복을 하고 온 양반이잖아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로저스도 있었고 제라드도 무패 우승을 했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와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저는 초반에 고생은 좀 하지만 누누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아니 누누랑 비교하는 건 좀 그래. 아니 누누는 아니에요. 누누는 좀 종류가 달라. 일단 하는 스타일도. 누누는 8월은 잘했고 9월부터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초반에 부진했다고 봐야 돼요. 8월은 잘하긴 했어. 8월은 잘했어. 8월 3전 3승. 이더리 감독상 받았어. 그래. 3전 3승. 그리고 나랑 갔어. 맞아요. 3득점 무실점. 맞아. 네, 1대0 1대0 그래. 네. 저는 초반은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 그 약간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과 생각보다 이전 감독들하고 좀 다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 때문에 선수들도 거기에 좀 따르는 분위기일 것 같고 초반 임팩트는 좋을 거다. 그럼 새 감독 버프를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좀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나오는 토트넘의 좀 달라진 스타일에 상대가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해리케인은 전 자유가 정배라고 보거든요. 그럼 케인과 손흥민의 힘이라면 초반에 토트넘의 공격에 있어서는 전 걱정은 안 될 거라고 될 거다. 그리고 이적생들도 분명 초반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중후반기가 좀 변수이지 않을까.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으로 좀 빠지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그 전술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 그거 파악을 하겠지. 읽고 오겠죠. 그러면 중후반기 라운드가 한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퀴 때 저는 조금 이 전술적인 대응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손흥민 빠지고 체력적인 부침이 좀 있거나 부상이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임새 안 하나요? 방금 하려고 중간쯤에 한번 했어야죠. 중간에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코러스가 내가 느꼈어 사람들이 왜 버스 탄다 그러는지 알겠네. 코러스가 늦었어. 아니 뭐 어차피 예상이니까 한마디 하자면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초반에 어렵다가 나중에 임팩트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임팩트까지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고 이 감독도 사실 전술 색채 입히는데 시간이 좀 걸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팀이 될 가능성이 왜냐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멤버 구성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조립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틱도 왜냐면 초반보다 갈수록 더 안정됐었어요. 초반에는 약간 은근히 기복이 있었거든. 셀틱에서도.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둘의 예상이니까. 그냥 예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봐야지. 어째 이렇게 보고요. 사단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그 로저스의 어떻게 보면 좀 분신이었죠. 네. 크리스 데이비스 수코치로 왔습니다. 스완지에서 처음 같이 했을 때 이제 상대 분석 전술적인 부분이 담당을 했었고. 근데 스완지는 인상적이었잖아. 그 시즌에 그럼요. 스완지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 리버풀 때도 같이 있었고. 레딩 거쳐서 셀틱에서도 로저스의 수코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로저스랑 계속 커리어를 같이 하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식의 뭐 코칭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레스터 시티에서 청소년 코치할 때, 그러니까 완전 초기죠. 이때 그 풋살 코칭 방식을 이제 축구에 도입을 해가지고 볼 컨트롤, 패스, 그런 기본 스킬을 좀 강화하는데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풋살은 김대길 의원이죠. 김대길 위원님. 네. KBS 스포츠. 풋살 중계 가면 이제 김대길 의원님 풋살 그 뭐 협회장인지 하시잖아. 항상 상주로 마지막에 옵니다. 저는 김대길 위원님 해설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열렸어요. 그래.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대전 중계를 K리그 2 있을 때. 근데 이제 갑자기 김대길 의원님이 그 약간 원래 예정이 없다가 김대길 의원님이 오셨는데 저는 항상 이제 한참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 아니야.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오자마자 그래도 음료수를 사주셔가지고. 네. 긴장이 좀 풀렸군요. 긴장은 안 풀렸습니다. 네네. 긴장 풀려면 주원이 형처럼 방구 정도는 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료수 받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중계하고 막 티키타카 빡빡해. 딱 끊어 저기 중간에 합타임 딱 왔어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그다음에 막 해. 그다음에 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풋살 시스템. 네. 도입을 했다고 풋살. 하고. 네. 여러분 이게 히든 풋볼입니다. 이런 그냥 개소리. 다음 주 저녁부터.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셀틱에서랑 다시 이제 레스터로 이제 돌아와서는 스포츠 과학 부서랑 협력도 되게 많이 하고 훈련이나 전술 분석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쪽의 수석 코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스테코글루랑 좀 어떤 합이 좀 있을지도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고. 뭐 로저스 감독 그 사단에서 크리스 데이비스가 전술적인 역량이 좀 크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 이게 로저스의 장점인지 로저스의 사단의 장점인지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첫 플레이는 잘 짜요. 초반에 좋다가 그래. 3, 4년 뒤부터 망가지기 시작해. 뭐 리버풀도 그랬고 이거 레스터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처음에 딱 그 팀 결성하고 조립하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 데이비스가 이 얘기가 맞다면 생각보다 거기서 지분이 좀 컸던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취임새 억지 취임새는 안 되죠. 어쨌든 넣었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다가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 벨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벨 누른 다음에 안 내리는 사람들. 그 짓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 예디낙. 예디낙. 뭐 추억의 이름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야. 네, 맞아요.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빌라도 선수 말년을 있었지. 보냈고. 수염만 보면 어디 판타지 소설에 나올 것 같았잖아. 네, 그 호주 국대 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연이 있었고.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코칭을 할 때 임대가 있는 선수들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 말고 다른 팀으로 집 나가 있는 선수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군기 좀 잡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수들 확인하고 생활 방식 어떻게 되냐, 식사, 뭐 식당 같은 거. 그리고 그 예디낙 되게 빡세게 생겼잖아요. 예디낙이 아마 저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빌라에 있다가 런던 쪽에 있는 팀에 임대를 갔어. 그러면 와가지고 저녁에 아맹 느낌으로 전화하면 돼요. 야 어디냐?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랬는데 형님 안 됩니다. 술이라니요. 이 새끼 싹 지금 선배가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뚝 끊어 그러면. 딱 그랬는데 형님 어디세요? 야 술 한잔 하자. 여기 좋은 데 있어요. 집시 어디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딱 해서 딱 왔어. 그럼 왔을 때 빠따들고 있으면 돼. 그렇지. 이가 술을 처먹고 그리고 있어. 예디낙 수염 이렇게 나고 빡세단 말이야. 맞아. 그래 아니면 이제 술은 아니고 야 그럼 밥이나 먹자. 왔는데 뭐 시킬래? 그런데 치킨 시켜. 그럼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걸 평가를 했대요. 훈련 방식은 어떻게 되고 뭐 경기 진행하는 뭐 성과나 이런 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이 친구들이 장차 빌라 1군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체크를 했다고 하대요. 그 이제 제가 빌라 중계 준비하면서 현지 기사들 보면은 예디낙 얘기를 몇 번 봤었어요. 거기서도 언급이 좀 됐는데 빌라가 요즘에 유망주들이 많이 육성이 되거든요. 뭐 제이코 램지는 지금 이제 그렇죠. 1군에서 많이 알려져 자리 잡았죠. 이외에도 뭐 제이코 램지 동생이 아론 램지예요. 이름이 똑같죠. 그래. 실제 아스날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이런 유망주들까지 이제 빌라에서 잘 육성이 되고 있는데 그 예디낙이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이 선수가 이제 1군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뭐 잘 다독여주고 선수 신체 관리나 경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예디낙이
개인 코칭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토트넘에서도 선수들하고의 소통이나 또 포스테코글루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카데미랑 1군의 어린 선수들을 잘 관리해주는 느낌을 이제 예디낙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기사에선 되게 긍정적으로 언급이 좀 됐던 게 생각이 나요. 어제 했던 일 비슷하게 하면서 뭐 이제 다른 것도 할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라이언 메이슨은 생략하겠습니다. 메이슨은 뭐 이제 계속 이 사람은 괜찮은가 봐. 계속 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럼요. 본인에게도 좋죠. 너무 무리하게 감독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력을 쌓고 그러면서 좀 잘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리잖아. 욕심 좀 있었을 텐데. 감독에 대해서. 감독하면 되면. 당연히 생각하지. 근데 그러다가 좀 애매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감독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때 본인도 고민될 거야. 왜냐면 감독 맛을 계속 조금씩 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찍는 걸 계속 해. 일단 손캐를 써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어쨌든 메이슨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버츠랑 매드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넘의 과거에 있던 이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제 골키퍼 코치 토트넘의 선수 경력이 있었는데 임대를 좀 많이 다녔고 2019년까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GK 코치하다가 이제 뭐 플럼, 본머스, 브리에 여기서 이제 스코파커 사단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 웰스도 똑같아요. 이 양반은 이제 18세 팀 감독 기록도 있습니다. 17전 14승 2무 1패 기록은 아주 좋죠. 예, 마찬가지로 풀럼 클럽 브리에 거쳐서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고 라이언 메이슨이 이제 그 대행 타이틀 달았을 때 라이언 메이슨 이제 서포트 하려고 임시로 토트넘 합류했다가 이제 코칭 스태프에 완전히 좀 합류를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 되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사단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요. 맞아요. 결과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짜깁기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좋은 팀이 꾸려지는 거고. 맞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비판을 좀 받을 텐데 우려할 수 있는 점은 그거겠죠. 역시 1군 코치로서의 어떤 경험이 생각보다 적은 인물들이 좀 많다는 점. 근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오히려 유스 때부터 토트넘 선수들하고 잘 소통을 했고 또 유스와 1군 팀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유스 팀 출신의 유스 팀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코치가 그대로 좀 이어진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승 경험이 있잖아요. FA컵도 우승을 레스터로 이제 같이 했었고 뭐 셀틱도 그렇고 그리고 예디낙은 어쨌든 포스테코글루가 잘 아는 인물. 맞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 코칭 스태프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토트넘이랑 직접적으로 끈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구성 자체는 꽤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정리 대상 선수들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정리를 얘기가 나와요. 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죠. 지금 첼시처럼 잘해야 돼. 네. 요리스는 이제 뭐 대표팀도 은퇴했고 그래서 이제 비카리 오피셜이 났기 때문에 지금 아릴랄이나 니스 쪽에 이제 이적설이 있습니다.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 계약은 1년 남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비카리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웬만하면 좀 이번에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게 제일 괜찮아. 요리스의 토트넘 커리어는 그럼 너무 잘했죠.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들 탕강가, 뭐 산체스 이런 자원들 뭐 이적도 필수고 이제 실력 있는 선수들 위주로 개편해야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뭐 탑소바나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 레길로는 알레티 임대 갔는데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데다가 2월에 허벅지 부상으로 스쿼드 이탈해가지고 레길론도 지금 내보내면서 좌풀백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많죠. 쟤도 커리어가 약간 꼬였는데 세비야 때 보면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다시 좀 잘 스페인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19-20 시즌이에요. 그것도 좀 됐구나. 오래됐죠. 레길론도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레알산이기 때문에 맞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은근히 요즘 부상이 좀 많아요. 그래. 플레이 스타일도 좀 그렇고. 윙크스는 이제 삼프도리에 임대 가가지고 전반기 때는 발목 부상으로 아예 못 나왔고 후반기에 이제 제 역할을 좀 했고 지금 이제 레스터 링크가 좀 있습니다. 아마 정리 대상에 포함될 것 같고요. 모냥새는 메디슨을 받고 윙크스를 내주는. 레스터 팬들은 조금 애매한 그림이 아니라 계열받는 그림이죠. 저 답답하지 않아요. 윙크스가 혹시 또 몰라? 그러니까 그건 혹시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페리시치도 이적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RP디바이는 임대 얘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다이어 얘기 왜 안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어는 지금 현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내년 여름에 이제 계약이 만료기 때문에 이번 여름보다는 내년에 이제 FA로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다이어는 사우디에서 안 들어가나요? 그 정도도 아니었나 보죠. 사우디 라커룸 리더. 근데 그런 데는 보면 좀 약간 이름값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요. 중동이나 돈을 갑자기 많이 쓰려고 하는 데는 보통 좀 타이틀이 확실한 이런 선수들을 많이 데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정도 팀들도 좀 피지컬적으로 확실한 선수들을 원하지. 다이어 선수가 사실 뭐 공중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안점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하지. 오히려 수비를 확실히 하는 선수였으면은 데려갔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호지슨이 1년 더 한다고 알려진 크리스탈 팰리스. 아마 센터백으로 만약에 다이어가 수비는 잘하는데 발밑이 불안한 유형의 선수였으면 데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이어에 대한 수요도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이어 전북이요? 좋죠. 네, 좋죠. 괜찮은가요? 좋죠. 그럼요. 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선수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다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반전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반전 매력. 잉글랜드 선수인데 홈그로운이 아니고. 그렇지. 그런 반전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어차피 뭐 K리그에서는 그런 홈그로운 뭐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모로 인기는 많을 거예요. 그래. 일단 한국에 왔을 때 화제성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케인 얘기했고 뭐 손흥민 선수도 뭐 중도 이적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적을 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도 꾸려졌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 이 절차에 돌입하게 될 토트넘이 아닌가 싶습니다.